Halo semua,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광통역 안내사 인도네시아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ECK에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준비 과정 특별하게 인도네시아 편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공부하면서 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시고 또 정보를 찾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담았는데요.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 답변부터 면접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큰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세밀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어떤 질문들이 실제로 출시돼 왔고 앞으로 어떤 질문들이 또 출제될지 제가 완벽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공부하느라 힘드셨다면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 내 답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pakah Anda sudah bersiap untuk menjadi pramuwisata? 여러분 강의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여러분 우선 이 관광통역 안내사 과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가이드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하지만 이 자격증이 사실은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많고 학원도 있고 또 책도 있어서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인데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수 언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통사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요령을 알려드렸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카테고리를 세분화 나눠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에서는 이제 한 주제 한 주제 파고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장문 연습을 하고 면접에서 그것을 면접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관광 자원 중에서도 관광지인데 어떤 관광지냐면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리고 이제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지를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광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나요? 일단 어떤 이름의 의미, 그 관광지 혹은 관광 자원이 가진 이름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세운 사람이 있을 거고 세운 연도가 있을 거예요. 혹은 세운 목적이라든가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관광지가 나오던 그 관광지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라면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관련된 곳도 아니고 자연과 관련된 곳도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가는 관광지가 있죠. 예를 들어 이태원 이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동 이런 곳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 특구라고 지정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에 충분히 설명해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무형관광자원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관광자원으로서 관광법에 의하면 이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죠. 인적 혹은 비인적이죠. 사람과 관련된 예절이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비인적 어떠한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예술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관광적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행해왔던 어떤 춤이라든지 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디테일하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우수한 점이 있다면 면접관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사실 한국의 전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관광학 개론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왜냐 1차 필기 시험에서 한 과목이었던 바로 그 주제가 맞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을 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관광 서비스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렸죠. 그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자, 지난번에 봤던 관광학 종류와 관광 산업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이 이제 관광 서비스인데 관광객이 관광 활동에 기대하는 경험과 만족을 공급하는 서비스다.
이제 가이드로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왜 가이드가 되고 싶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가이드로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하고 이 카테고리에서 사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이드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혹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해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면접처럼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은요.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광 자원이라든지 관광 개론이라든지 또 가이드 실무나 현업 그 외에 여러 다른 카테고리의 작은 질문들이 있겠죠. 그거를 제가 진짜 면접처럼 여러분께 여기다가 딱 띄워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아 선생님이 또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시지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접처럼 말해보는 거예요. 일시정지를 딱 누르시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을 인리어로 정확하고 체계적이게 말하는 것. 이 훈련이 돼야만 합니다. 이 긴장하는 어떤 세팅이 여러분께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면접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내용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터넷 강의이지만 실제처럼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셨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